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장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복제가 된다. 예시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자영업 대표적인 업종이죠. 뭐 카페라든지 치킨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PC방이라든지 빵집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 업종들은 잘 되면 잘 될수록 계속 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례 하나 보면은 이 상가 안에 총 직선거리 40m 이내에 카페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컵넛이라든지 카페 051, 커피베이, 컴포즈. 이게 복제가 된다는 거죠.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래서 참 복제할 수 없는 아이템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게 뭐냐?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복제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복제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는 복제할 수 없는 아이템을 만들 노력이 필요하겠죠. 복제할 수 없는 아이템, 과연 뭐가 있을까? 그래서 결론은 이제 경쟁자 시장으로 바뀌면서 내가 망할 때까지 계속 복제가 된다. 그래서 임차인 포지션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제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내 건물에 장사를 한다. 물론 이런 버거샵도 복제가 가능하겠죠. 옆에 가게가 생기거나 점점점 늘어나면 이게 나눠먹기 시장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 건물에 내 땅 위에 지어진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좀 위기가 오더라도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업종을 변경해도 더 위기가 생겼다. 그래서 최악인 시장까지 왔을 때는 건물을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2013년 과거 해운대 철길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2013년에 기차 노선이 폐선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누군가는 3억 5,800에 매입을 했다가 다시 2015년에 7억대에 매매가 됐죠. 그리고 최근에 22억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복제가 되든가 말든가 내가 사업을 운영하다 망하게 된다. 자, 그러면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차인 포지션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원리금이 오히려 깎일 수도 있고요. 원리금 자체를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 그런데 이거는 땅값이 올라서 남는 게 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장사를 시작할 때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최근에 홈플러스나 메가마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각이 많이 됐어요. 자, 전국 1호 홈플러스도 최근에 영업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마린시티 홈플러스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이 돼서 영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부산의 가야 홈플러스도 마찬가지. 실적 하락세에 점포가 줄줄이 매각되고 있다. 또 다른 점포도 매각될 것이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실적 하락으로 인해서 신용등급도 악화될 거고 재무 개선 때문에 아마 이걸 팔려고 하지 않을까. 이 주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몇천억에 매각이 됐거든요.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투자금에 대한 환급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환급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 최근에 마린시티 홈플러스가 4,050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가볍게 4년 만에 2천억을 벌었죠. 2018년에 2,171억에 매매가 되었는데 최근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홈플러스가 망하게 되고 장사가 안 되게 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매가 되었어요. 오히려 2천억 비싸게 매매가 되면서 망했지만 땅값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내가 일부 주주다. 만약에 투자금을 내가 100억을 넣었다. 2배 이상 벌어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 점포는 망했단 말이에요. 망한 내부 관계자들은 그만두면 그만이겠지만 여기에 땅을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이 연산동의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000억대에 최근에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1,200대에 거래가 되었거든요. 여기도 이제 준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이 땅을 활용해서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토지의 용도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망했지만은 내가 건진 거는 땅값입니다. 평생 벌 수 없는 돈을 한 번에 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물들이 매각될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분위기가 어땠을까? 2022년 3월, 2022년 8월,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굉장히 금리가 높아서 우리가 힘들었을 때예요. 자, 보세요. 2022년 뉴스거든요. 코스피 금리 사상 최고치였다. 이 주담대가 연간 8%. 이 대출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시점이었죠. 자, 이럴 때 안 나올 물건들이 나오면서 큰 금액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보면은 이런 굵직한 땅들이 지금 거의 다 팔렸거든요. 앞으로 부산의 판이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른자 땅에 54층의 업무시설을 추진하겠다. 지식산업센터가 될 수도 있고 아파트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고밀로 개발되기 때문에 인구들이 많이 몰려올 겁니다. 자, 오프라인 소비 급감에 백화점까지 내놨다. 이때까지는 마트가 계속 팔렸죠. 자, 그런데 오프라인 소비가 급감하면서 백화점까지 내놨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매물로 나와 있죠. 이게 한 4천억 정도 매물로 나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게 왜 나왔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근거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 명품 취급 대형 외엔
하락세가 뚜렷하다. 그러니까 명품을 취급하는 대형 백화점 외에는 전부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입지가 좋아서 개발붐이 매각을 앞당겼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딱 이거 뉴스 보고 느낀 게 이 마지막 문구 있죠. 명품 취급 대형 외엔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 문구 보고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딱 떠오르는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센텀 롯데백화점. 여기 자주 가는데 구찌, 루이비통, 프라다 최근에 줄줄이 퇴점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았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바로 옆에 명품 취급을 하고 있는 대형 백화점 센텀 신세계가 있어요. 센텀 신세계는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롯데백화점은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 자, 그리고 구찌, 루이비통, 프라다도 퇴점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발버둥이죠. 6월에 부산시의 용도 변경을 신청해서 여기가 백화점인데 스포츠 등 체험시설로 체질 개선을 하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저는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안 됐을 때는 아까 NC백화점처럼 폐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강서구 가보면 마곡동이라고 있습니다. 과거 2013년쯤에 마곡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신도시가 생기는 사업이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져 있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마트가 스타필드를 짓겠다. 그래서 2013년에 2,400억에 매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매입해놓고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자, 그게 7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타필드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 사건이 터진 거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마트는 스타필드를 지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자 부동산 개발 업체에 또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7년 만에 양도 차익이 얼마냐? 여기 적혀있죠. 5,758억 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굉장히 싸게 사서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 그냥 매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야 누군가 내 땅을 사주고 매각을 하더라도 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400억에 샀는데 8,158억에 매각을 했으면 시세 차익이 5,758억 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마트가 약속을 어겼죠. 그런데 어디에 샀냐? 마곡 5호선 바로 옆 앞에 좋은 땅을 사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태영건설에서 매입을 해서 인수한 부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포함해서 일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업무 상업 문화시설로 분양을 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뉴스에서도 사실 배울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전달 드릴 내용이 이제 임차인 포지션도 어쩔 수 없지만은 만약 돈만 된다면 내 땅, 내 건물 위에서 장사를 해야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그 다음 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걸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